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한국당 의원들 삭발 그만하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갑자기 자제령 본인이 먼저 삭발을 했는데 네. 자제령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이후에 한 10분의 의원들이 이제 삭발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보수층의 지지도를 좀 결집해내는 데는 뭐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삭발투쟁이 좀 장기화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네. 당내에서는 다음 순서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삭발 그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조국 사태의 어떤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본말이 좀 전도가 돼서 삭발 그 자체에 또 관심이 이제 돌려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삭발 한 의원인가 안 한 의원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왜 삭발 안 하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다 보니까 예. 한편으로 조금 희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천용이 아니냐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삭발을 했던 분들이 보면 주로 다선 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공천을 앞두고 먼저 이렇게 선수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 투쟁보다는 오히려 공천을 좀 염두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러면 진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공천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다? 자기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의원 전체가 삭발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이게 사실은 본질보다는 희화될 수가 있고 좀 투쟁의 본질이 지금 희석화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요것까지만 일단 삭발 투쟁을 하고 그 예. 이후부터는 좀 전환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황 대표의 이 삭발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BBC에서도 이 보도될 만큼 또 얘기들이 나왔고, 또 패러디 사진, 최 교수님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뭐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는데, 물론 뭐 황 대표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인지도 높아졌고 또 네. 심지어는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 BBC라고 하는 그 영국의 공영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BBC의 메인 화면에, 인터넷 화면 근데 메인 저는 화면에 이 패러디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 황 대표가 이미지를 환골탈태했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강인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다. 보여준 거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이제 그 배우하고 연결이 지금 배우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게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인데 저 배우하고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저걸 또 패러디해가지고 얼굴 합성을 해서 또 황교안 대표하고 이렇게 합성한 사진들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치가 너무 희화될 수 있다고 하는 예.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처럼 뭐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치력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엄중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어서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황 대표가 이걸 자제하라고 자제령을 내린 것도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희화화된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희화화돼 버리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난 한 주간 이 삭발 릴레이 때문에 많은 이제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홍준표 전 자유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뭐 황교안 게리 올드만 운운하는 게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다. 또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네요. 한국당 릴레이 삭발 잘못하면 국회가 아니라 국회 조계사가 되는 게 되게 생겼다. 이 뭐 발언은 사실상
불교계의 반발도 좀 있었어요. 글쎄요. 이현정 의원. 네. 예.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당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너무 예를 들어 당내 의원들이 지금 힘을 모아 싸우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이렇게 희화하는 것 자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가라는 또 의문도 있고 또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 대표가 정계 입문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또 공무원답고 엄숙주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삭발을 통해서 좀 친근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준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어쩌면 상징적인 몇몇에 이제 할 때는 그게 어느 국민들에서는 정말 이게 이게 그만큼 절박하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자칫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예.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는 또 이게 지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정치권에 중요한 게 물론 이런 어떤 현 당면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기해서 국민들 앞에 정당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그리고 정말 그동안 구태로 비춰졌던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선수를 쳤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머리만 삭발했지 누구 하나 총선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희생은 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깎으면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게 절박하고 정말 하려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라는 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구매자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새롭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세련된 상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냈던 상품들을 그대로 갖다 낸다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뭔가 신장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장개혁보다는 그냥 저렇게 투쟁을 함으로 해서 아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물갈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벌써 이미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뭐 40명을 자르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출마 선언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결론은 내년 총선입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결국 총선 결과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한국당도 자, 지금 상황에서 당장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삭발투쟁에 관심을 받지만 결국 나중에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의 정말 투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지를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의 이 삭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해도 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의 실망감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여져요. 그게 아니고 특별히 뭐 다른 요인들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현재는 찾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사실 30, 40대를 제외하고 거의 다른 이제 그러니까 연령층은 대부분 다 부정평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국 장관도 깊이 반성하고 제가 볼 때 유감을 여러 번 표명했고요. 예. 또 정부도 그 부분을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정 청와대 네. 대변인은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를 변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 그렇죠. 근데 마이웨이. 라는 표현보다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지금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 뒤에 또 교육 정책 제대로 하겠다. 그 말은 뭐 특권층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 정책 만들고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겠다고 하는 네. 정책 대안을 내놨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장관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보면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일희일비지 않겠다는 것이 마치 조국 지키기를 하는데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의미로 보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조국 장관에 관한 것은 이미 검찰 수사가 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네. 보고요. 다만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 정책의 방향은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지금 예. 분위기가요. 아무래도 당장 내년 총선도 있고 그렇죠. 또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여당에서는 아마 조 장관의 이 사퇴론까지 제기하게 되면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뭐 만약에 차후에 그렇게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 장관이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네. 때문에 예. 검찰 결과로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결과로 예. 그리고 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명확해서 또는 재판의 과정에서 뭐 어떤 과정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단순히 물론 임명권자가 그걸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도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양쪽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혹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대통령이 그 부분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건 그 문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이 문제와 국정 운영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모든 게 국정 운영이 조국 장관 문제와 연결이 되다 보면 이게 원래 본심과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 여당에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사실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중진 의원들 총선 불출마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이 이슈가 어쨌든 지금 수사 상황이 그리고 또 조만간 이 조국 장관의 아내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납득할 수 없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지율 40%라는 의미는 물론 뭐 지지율이라는 게 오락할 수가 있지만 이 40%로 이제 떨어지면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이 3년 차 이후 넘어서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때 청와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국민이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으면 흔들려야 돼요. 왜 흔들리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은 고집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의 왜 운명을 기본적으로 정권의 운명과 연결시키는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한 명의 모든 정권의 운명을 지금 다 끌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지난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의혹만으로는 낭만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문제가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전부 다 확대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역전되면요, 그때부터는 정당이 대통령을 그때부터는 상당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왜냐하면 때에. 지역구에 지금 제가 의원들한테나 지금 출마 예상자를 물어보면요, 지금 지역구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내년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20대가 많이 빠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보면 거의 7%에서 5%, 4% 격차로 승리를 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여당으로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까지 부담하면서 왜 조국 장관을 계속 갈고 가는 건지,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3년 차 4분기에 지지율이 3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급격히 레임덕이 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라도 좋으면 외교 안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이 지금 다 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 사태까지 끌고 간다면 저는 내년 총선 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당이라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가 더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네. 또 지금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청이 함께 어떤 면에서 지도부가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